네, 정태현 팀장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웃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실소라고 생각해 주시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사실 정책 하여튼 뭐 주식 투자를 안 해보셨다 그래갖고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은 참 이게 피부적으로 얼마나 이게 그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즘 20대, 30대 분이 워낙 영끌을 해가지고 또 많이 또 주식도 하시고 실제 이게 선순환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주식으로 자본이득이 생기면은 소비도 늘고 그죠? 뭐 그런 순환들이 있는데 이 긍정의 이야기들을 조금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러 가볼까요?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요? 악화되어 있는 투자 심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붙어 있잖아요. 어제 요 내용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자막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고 결국 뭐 중요한 건 제일 첫 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줄하고 제일 마지막 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저께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컸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어제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자막에도 있지만은 지난 코로나 때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 3월 13일 이전까지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한 2%이 정도 뭐 2%는 많이 빠지는 거지만 2% 많이 2% 3%도 빠졌거든요. 근데 3월 13일 날 종가 기준으로 7%가 빠지고 3월 19일 날 11%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3월 13일 날 발생된 7% 하락이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3.7% 거의 4% 하락이 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하락의 절정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면은 이번 주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건데 이거를 과연 견딜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프게 올 겁니다. 지난 3월 13일, 19일 날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감당 안 되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매도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10% 이내 감당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 어제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쪽의 기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파생 쪽의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제가 어저께 그 하락한 업종을 보시면은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 뭐 뉴딜 지수, 뭐 코로나 그러니까 소위 말했던 예전에 언택트 수혜가 있었던 업종들 그리고 테마 쪽에서 5%, 8%께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수수수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소문 날까봐 조용히들 팔더라고요. 이 부분도 항상 좀 그 수급이 그 시장 상황 시향을 할 때 좀 짚어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보이는 수급이라든지 그 대형주 흐름만 보게 되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나쁘지?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꼬집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위 말했었던 옛날에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언택트 쪽의 섹터들을 보게 되면 하락폭이 계속 변죽은 커요. 많이 올렸어요. 막 뉴딜, 한국판 뉴딜 막 온 세상이 변할 것처럼 지금 다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포인트는 증세다. 세금 딜이다.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세금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제가 잘하는데. 주변에 세금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제가 보기엔 코스피 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코스피에 그냥 좀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적은 영향을 받을 거다고 생각하고 실적이라는 부분이 수반되니까 이렇게 도망다니시겠죠. 뭐 또 이제 대기업들끼리 또 딜도 있잖아요. CJ하고 네이버가 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딜이라든지 언택트 쪽에서 조금 과매도 인식이 나와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별 매매. 종목별 등락 현황. 등락 현황 그게 뭐죠? 종목별 등락 현황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 당일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게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수가 1,170종목인가?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하락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하락 종목 수가 아마 1,200 종목을 넘어가는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1,200 종목이 넘어갔을 때 거기 바닥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이 한 이틀, 3일 정도 지속이 되면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도 중요하고 대형주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뉴딜이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섹터, 테마 쪽에 급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도 인식이 나오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이슈도 있지만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슈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뉴딜 그리고 언택트된 테마 이게 하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이쪽 부분만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쪽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사실 빅이벤트 데이인데 목요일까지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뉴욕은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만 애플이 상당히 견조해요. 아이폰 12에 대한 가수효, 그다음에 또 판매 수요, 뭐 이제 연말에 쇼핑 시즌 맞물리는 거 이런 것들이긴 한데 지갑을 이제 열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아이폰은 아이폰일 수도 있지만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미국 얘기를 안 꺼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양책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그렇게 큰 뭐 호재가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하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하고 2018년 1월 달부터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2018년 1월 달 전까지는 코스피하고 다우 지수가 조금 상승이 좀 같은 맥락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는 다우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험치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큰 기대는 제가 봤을 땐 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은 미국일 뿐이다. 네네. 근데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 미국이 어제 이제 뭐 한 650포인트, 뭐 나스닥 2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도 같이 보는 건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또 특징주 좀 정리하고 갈까요? 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또 관심사 상위로 올라오는지 내용하고 함께 신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